안녕하세요. 강셀입니다. SKTWBX 1기 3일차는 지금과 같이 IR 자료실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지금과 같이 분기 실적을 전년과 비교하는 간단한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본부는 상장사 홈페이지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 최근 분기의 실적 발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사전에 공유해 드렸고요. SKT 외에도 여러분들 회사가 상장해 있다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데이터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데이터 연결 또는 상단에 있는 원통형 플러스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에 연결해 있는 엑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 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총 5개 시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별도 IS, 별도 손익계산서에 있는 테이블만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시트에서 별도 IS 손익계산서를 넣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12개 필드와 24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F1부터 F12까지 12개의 변수, 그리고 밑으로는 총 24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는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인식하는데 지금은 필드명들이 없다 보니까 F1, F2로 나오게 됐고요. 대신 여기에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필드명으로 인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태블로에서는 데이터 해석기 사용을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깔끔하게 필드명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과 같은 형태에서는 지금과 같이 전체 합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값을 보도록 22년 전체와 21년 전체는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드는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세 번째에 있는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 분기별 수치를 가지고 전년 대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익숙한 방식으로 옆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이 엑셀 데이터를 열 방향을 행 방향으로 데이터 피벗을 적용해 볼게요. 먼저 22년 1분기,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23년 2분기,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피벗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뒤에 있는 두 자리가 연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한 자리가 분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날짜 부분으로 해석하게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벗 필드명을 현재 문자열인데 클릭해서 날짜 유형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런데 태블릿에서는 이것을 날짜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끝에 있는 두 자리가 연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한 자리가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2년 4월 이런 형태로 바꿔볼게요. 먼저 피벗 필드명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에 필드명은 날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피벗 필드명에서 right 피벗 필드명 콤마 2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22 또는 23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연도로 만들어주기 위해 앞에 20을 문자열 형태로 더합니다. 그럼 반환되는 값이 2022, 202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글로 연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벗 필드명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프트 함수를 쓴 다음에 피벗 필드명에서 첫 번째가 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값이 1, 2, 3, 4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플러스에서 분기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을 날짜 유형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함수는 dateParse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앞에 날짜의 형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연도는 4자리고요. 그래서 소문자 y 4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 연을 붙였죠. 그 다음에 분기는 한자로 되어 있고 뒤에다가 한글로 분기라고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괄호 닫기 넣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작성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고요. 그 뒤에 다시 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3개월 단위씩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date parse라는 함수가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 및 시간 유형을 날짜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pivot 필드 값은 더블 클릭해서 손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pivot 필드명은 날짜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아래 세모 옵션에서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10억 원. 이것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셀에 이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더블 클릭해서 이 필드는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항목을 행서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값이 있냐면 지금과 같이 엑셀은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 항목보다 세부 항목에는 지금과 같이 블랭크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블랭크를 전부 다 없애볼게요. 먼저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만들기에서 계산된 필드 선택. 여기에는 항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또는 뒤에 있는 블랭크를 없애기 위해 앞에 함수를 trim이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계산이 오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눌러보면 이미 항목이라는 필드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똑같은 이름을 써야 된다면 필드명에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해서 지금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항목을 드래그해서 기존에 있던 항목 뒤에 넣어보면 지금과 같이 앞에 있던 블랭크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엑셀 파일 안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1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별칭 편집에서 이 1 부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항목이란 걸 쓰지 않고 새로 만든 항목을 쓸게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좌측 사이드 바에 보시면 데이터 원본에 원래 썼던 필드는 그냥 문자열이고요. 방금 우리가 trim이라는 함수를 썼던 이 필드는 지금과 같이 앞에 이 꼴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항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섯 번째에 있는 숨기기 처리할게요. 이제 항목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분기별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값을 넣은 다음에 2022년과 23년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열 선반에 그리고 손익을 행 선반에 여기서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막대로 변경하겠습니다. 2022년보다 23년이 떨어진 이유는 2023년은 아직 3분기와 4분기 값이 없기 때문이고요. 다시 연합해 있던 플러스 버튼 누르겠습니다. 지금은 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로 드릴다운 하더라도 분기와 값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기 기준으로 보고 연을 뒤로 이동시켜서 2022년 대비 23년에 손익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보이기 위해 상단에 있는 툴바의 맞춤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필드를 색상에 넣고요. 그 다음에 23년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23년 색상 더블 클릭, 그 다음에 23년 더블 클릭.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CI에 있는 색상을 넣겠습니다. R244, G119, 그 다음에 U 또는 B를 37로 해서 이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색상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인 선택. 반면에 2022년은 과거이기 때문에 색상표에서 시애틀의 회색,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색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전과 대비해서 2023년이 어떤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손익이 전년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비율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익을 레이블에, 그리고 이것을 전년과 비교해 볼게요. 레이블 마크에 있는 합계 손익의 RSM 옵션,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 세 번째 있는 비율 차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2022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데 마이너스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같이 막대 위에 마우스 오버하면 세 번째 도구 설명으로 퍼센트 차이가 테이블 옆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전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바로 이전인데 이 구조상으로는 2022년 2분기가 2023년 1분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테이블 계산을 편집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계산이 되었다는 뜻으로 나타나 있는 이 세모 모양의 델타를 찾아서 편집하시면 되고요. 먼저 합계 손익의 RSM 옵션에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테이블 계산 편집, 테이블 옆으로 테이블 계산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차원에서 같은 분기들끼리 연도끼리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날짜의 분기는 체크 해제, 그래서 같은 분기에서 연도끼리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는 2022년 대비 4%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1%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퍼센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레이블 마크에 있는 합계 손익의 RSM 옵션에 세 번째에 있는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서식은 0.00%, 그 다음에 세미콜론 0.00%, 세미콜론 0.00%를 넣습니다. 대신 첫 번째 있는 값은 양수고요. 그래서 윈도우 PC를 쓰고 계신다면 미음의 한자키, 그리고 보기 변경에서 두 번째 열 8번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00%는 음수기 때문에 미음의 한자키, 그 다음에 보기 변경에서 하락 표시,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0.00%는 진짜 0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과 같이 0.00%를 표현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서식 메뉴 닫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년과 비교해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상승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항목을 필터해,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급 수수료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급 수수료도 전년 대비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값들도 필터 적용하고 싶다면 필터에 있는 항목에서 아래 셈 옵션, 두 번째 있는 필터 표시,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필터는 다중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게 되면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거나 또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목 필터의 RSM 옵션에 사용자 지정에 맨 밑에 있는 적용 단추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값을 바꾸더라도 지금과 같이 변화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그때서야 지금과 같이 필터 적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과 같이 다중값을 필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반드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비용을 눌러보면 영업비용에 대한 추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승만 봤다면 하락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서 상단에 타이틀과 왼쪽에 회사 CI,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적용했던 필터, 그리고 연도별 색상을 상단에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이제 슬랙에 과제 제출하시면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TturtleBX 1기 3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나머지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